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 찰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정주행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워킹 홀리데이 컨텐츠를 일단 주로 다루고 있죠. 저희 준비물에 대해서 두 가지 편으로 나눠봤고, 그리고 저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바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바로 워킹 홀리데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인잡과 오지잡, 그리고 텍스잡과 캐쉬잡 요 네 가지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감과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인잡과 오지잡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오너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아닌 호주 시민권자인지 따라서 한인잡과 오지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일단 꽂아보자면, 한인잡 같은 경우에는 쉬프트, 즉 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을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춰서 페이하는 게 대부분의 한인잡의 실정이긴 한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바쁜 한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주에 시간을 한 50시간, 60시간 정도 가져가고, 물론 이제 임금은 오지잡에 비해서 조금 작더라도 시간이 많아 버리니까 페이를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호주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가 회계 기간이에요. 한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임금을 텍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한인잡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공식적인 총 액수가 0원입니다. 왜냐하면 다 대부분 캐시로 받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편리하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꽂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같이 살펴보자면, 한인잡에서 캐시로 페이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불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 파일 넘버라고 하는 TFN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인잡, 특히나 캐시로 페이하는 한인잡 같은 경우에는 TFN을 대부분 요청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직원을 합법적으로 등록시켰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직원은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워크커버, 즉 상해보험을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내가 이 가게에 TFN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정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하면서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인잡 중에서도 캐시로 페이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불법일 확률이 농후하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단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반해 오지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호주 오너들이 운영을 하는 식당입니다. 장점으로는 페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대부분 다 지켜주고요. 그리고 슈퍼래뉴에이션이라고 하는 연금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연금은 제가 받는 총 그로스 페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호주는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하고 fortnight 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받는 총 급여의 약 9.5%가 내 연금 계좌로 꽂히게 되는데요. 이때 연금 계좌가 4개 있다면 내 계좌로 바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면 그 가게에서 관리하는 연금 계좌를 제 명의, 즉 종업원의 명의로 하나 파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끝나고 연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때 그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지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고자 하고 다른 나라의 좀 문화를 즐기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일하시면서 정말 다른 나라, 다른 시각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지잡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하려면 영어를 써야 되니까 제 영어 실력이 조금이지만 늘어난다 라는 장점을 꽂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지잡이라고 해도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당 페이하는 게 되게 많아 버리니까 종업원은 그만큼 적게 쓰고 한 사람당 오너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정말 한 1.5배 정도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이 사람한테 페이를 하니까. 그리고 시프트 일하는 시간 자체도 정말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조금 받으면 하루에 막 3, 4시간 정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오지잡에 좀 괜찮은 데를 받는다면 풀타임 38시간, 40시간 정도 받으면 진짜 오지잡에서는 최고로 잘 잡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한인잡과 다르게 내 페이가 공식적으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페이슬립이라고 하는 문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텍스 리턴, 텍스 환급을 신청을 하면 호주에서 정한 세율, 그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그 차감 금액만큼을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면 그 세금 텍스 환급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그 텍스 리턴이 예전만큼은 많이 안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텍스 리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하기에 조금 번거로우니까 전문 회계사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인잡과 오지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한인잡의 장점은 일하는 시간이 많다. 일이 편하겠죠? 한국말만 쓰면 되니까. 텍스 환급을 신청하는 그 수고가 적다라는 게 있고, 단점으로는 영어를 쓰기가 좀 어렵고요.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대부분. 그리고 아팠을 때 워크 커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지잡은 시급이 높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을 수가 있고 나중에 텍스 리턴, 텍스 환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각각의 장단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캐시잡과 텍스잡, 이건 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 판단 기준은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어떻게 주냐입니다. 그래서 캐시로 주는지 아니면 내가 내 TFN을 등록을 하고 계좌로 받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오해들 하시는 게 한인잡 이퀄 캐시잡이라는 거의 형식처럼, 거의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꼭 다 그렇진 않아요. 같은 한인잡이라도 캐시로 말고 계좌로 싸주는 데가 많습니다. 즉 같은 한인잡이라도 텍스로 페이하는 데가 많다. 텍스로 페이할 때는 꼭 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한인잡 이꼴 캐시잡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반대로 모든 오지잡이 다 여러분께 텍스 페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캐시로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많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래도 있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캐시잡은 말 그대로 내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받을 수 없죠. 그에 반해서 텍스잡은 내 계좌에 텍스가 제한 부분, 텍스 15%를 제한 부분 이제 급여로 들어오게 되고, 그 급여와 함께 연금, 슈퍼래뉴에이션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텍스 리턴을 신청해야 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인잡과 오지잡, 그리고 캐시잡과 텍스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각각의 개념은 오너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페이를 캐시로 받는지 아니면 계좌로 받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꼭 한인잡은 캐시잡이 아니고 텍스잡일 수도 있고, 모든 오지잡이 텍스잡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직업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찰리의 호주생활연구소 오지랖은 언제나 오늘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력서를 만드는 꿀팁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